안녕하세요. 베트남 인베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지난주 일주일간의 어떤 주식 시장의 동향하고 그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그 이슈를 좀 정리하는 시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해왔던 빈그룹과 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한번 다시 돌아보는 리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 주간의 어떤 증시 시황에서 좀 특별한 이슈 사항이라면은 뭐 아무래도 때 전이기 때문에 설 명절을 베트남에서는 떼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때 전에 항상 이제 좀 돈을 빼고, 또 돈을 좀, 왜냐면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조카라든지 자식들한테 뭐 용돈도 주고 뭐 선물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연유로 많이들 베트남인들은 또 인출을 하고, 은행에서 돈도 빼고, 그리고 뭐 증권에 주식에 투자했던 돈들도 회수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향을 아예 안 받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한 2주 전? 뭐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영향을 받았던 거지. 그게 뭐 크게 영향을 받아서 어, 금액이 감소했거나 뭐 그런 것들은 뭐 눈에 띄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때 전에는, 명절 전에는 보통 증시에서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나가는 편에서 점차적으로 좀 증시가 좀 빠지는 경향이 좀 있었고, 뭐 그 와중에서도 은행주들이 좀 약진을 했어요. 뭐 비에콤뱅크라든지 BIDV라든지 뭐 이런 국채은행하고 위주로 필두로 해서 그 금융주들이, 은행주들이 좀 약진을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두드러졌었던 일주일 장이었고요. 거기에서 뭐 다시 한번 마산과 빈그룹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마산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좀 조금씩 떨어지다가 또 오늘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아무래도 계속 뭐 제 구독자분들도 이제 보시고 마산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걸로 제가 봤는데, 그 그래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프로파간다로 이제 계속 이제 빈마트, 빈커머스 통합하고 나서 불안하게 이제 보는 투자자들을 이제 달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제 뭐 통폐합하고 비효율 점포 없애고 뭐 수익 창출하겠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 굉장한 일이에요. 뭐 바로 이제 이득으로 수익으로 날 것 같고 뭐 그런 혹하는 뉴스긴 한데, 그게 돼야지 말이죠.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그거를 실제 되고, 그거를 투자자들로 하여금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실질적인 액션과 결과물이 없이는 이제 더 이상 투자자들도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도 좀 꽤 많이 빠졌고, 다만 특이사항이라면은 미체결 그 오더에 미체결 그 오더량이 한 20만 주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최근 1, 2, 3 순위로 봤을 때 20만 주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그 정도 양은 기관이고요. 저가 매수 공세에 뭐 참가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관들도 결국에는 뭐 손해를 보고 나오지 않을까. 뭐 자본력이 있으니까 손해는 안 보려고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순작용적인 어떤 투자의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빈그룹도 계속 소폭 뭐 보합세를 계속 지금 지지부진하게 이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런 차트 흐름, 뭐 이런 어떤 일별 투자 동향을 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좀 약간 큰 거래량이 없으면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원래 그 상향 이렇게 계단식으로 1차 상승, 2차 상승을 보통 하게 돼 있는데, 우상을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돈 나올 군형이 없어요. 현재. 베트남 부동산, 그러니까 비농 부동산도 공급 제한을 받아서 힘들어하고, 그 힘들어하는 와중에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농 직접 판매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하고, 중개 수수료나 이런 이익률을 최대한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만큼 빈페스트에 수요를 해야 되는 양이 많았고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라고
빈 그룹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그룹이 빈펄 에어도 그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한다고 했다가 포기하면은 안 하는 아예 처음부터 안 한다고 하는 힘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다는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한다고 했다가 또 철수를 했잖아요.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체 이렇게 언제까지 확장을 하고 지나치게 확장하다가 결국 이 역풍을 맞는구나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도 많고, 그래서 빈펄 에어도 철수를 하고 뭐 빈그룹 빈커머스도 넘기고 빈프로도 날리고 빈스마트와 뭐 저 빈페스트에 집중하겠다고는 했지만 결론은 빈페스트에 집중하겠다는 얘기예요. 빈페스트를 살리기 위해서 철수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많이 심각한 거고, 어쨌든 빈그룹은 앞으로도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자금 형태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직접 투자라든지 직접 투자로 이제 베트남 계좌를 통해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한국에서 베트남 그 펀드에 가입해서 그 펀드 매니저가 자기들이 이제 결정권을 가지면서 이제 투자하고 싶은데 하는 와중에 흘러 들어온 돈일 수도 있고요. 아마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빈그룹이야 뭐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그 한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빈그룹에 아마 안전 자산, 안전 투자 위주로 해서 비중 캐퍼를 두고 그 박스에 빈그룹을 담았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위험 자산에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뭐 어컴이라든 뭐 위험 자산이라고 하기까진 그렇지만 좀 공격적인 자산, 그리고 좀 안정 방어적인 자산 이렇게 나눠서 담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 빈그룹과 마산을 할당을 받았을 텐데, 뭐 펀드에 투자했다가 사실 저는 그래요. 펀드는 어쨌든 남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 유튜브를 보시거나 그런 분들은 남한테 맡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펀드 같은 것들, 펀드 매니저 통해서 뭐 펀드를 가입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남한테 내 돈을 맡기는 행위예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시되, 뭐 펀드 매니저 통해서 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해외 증권 계좌를 개설해서 그걸로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베트남의 주식에, 개별 종목에. 그렇게 해서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투자를 해서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있고, 또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한테 맡겨서는 안 돼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있는 사람들이나 통하는 얘기고, 사실 분산 투자를 많이 독려를 하고 펀드 매니저나 이런 증권계 쪽은 여러분들한테 분산 투자를 많이 권유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집중하지 말라, 분산해야 된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브리핑을 할 때, 그런 투자 자산이나 이런 걸 할 때 뭐 굉장히 뭐 좋은 우량주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지극히 펀드 매니저들이 욕을 안 먹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투자하면 그만큼 이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한 종목이 A라는 종목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어디에 몰빵을 하면은 또 잘 되면은 확 뜨지만 못 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 자신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근데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돈을 그냥 안정적으로 투자해서 적당히 10%, 뭐 은행 이자율 정도 아니면 그 이상, 그리고 뭐 상하 몇 프로 안 되는 그런 금액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베트남 펀드에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스스로가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서 내가 잃더라도 내가 내 돈이 떨어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한 거, 내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 뭐랄까, 있는 돈 외에 얻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남한테 맡기면 순전히 남이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자신이 투자자들로부터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적당한 그냥 조금씩 뭐 일터라도 조금 그리고 어떠라도 조금 이런 식의 그런 투자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의 돈을 이용당하지 말란 얘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셔서 제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어느 정도 베트남이라든지 나라라든지 이 나라에 대한 주식이나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 방송을 또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하려고 해보세요. 펀드 매니저에 맡기지 마시고요. 펀드 매니저에 저도 한번 옛날에 맡겨봤지만 정말 두 번 다시 맡기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남의 얘기 혹은 그게 설령 그 펀드 매니저가 혹은 그 증권사 직원이 여러분의 친척 혹은 가족이더라도 지인, 친척, 가족이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 돈을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쉽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내가 이 종목에 관심이 있는데 관심이 있으면은 거기에 관심이 있게 찾아보시고 거기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끔 여러 가지를 알아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그런 투자 선택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거지. 그냥 어줍지 않게 어디에서 뭐 투자 강의를 한다? 뭐 누가 설명회를 해준다?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그런 데 가봤자 듣는 얘기는 나를 믿어주세요. 나한테 투자하세요.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여튼 같은 맥락일 겁니다.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저는 이렇게 똑똑합니다. 저한테 투자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돈을 잘 써드릴게요. 이런 식이지.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의 능력을 올려주지는 못한다고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그런데 그 사람 자체도 그 설명하는 사람의 어떤 자격 요건도 불충분하거니와, 아니, 투자해서 자기가 그렇게 잘 알고 남의 돈을 이렇게 쓸 정도로 투자에 확신이 있으면은 왜 자기 돈으로 불려서 부자가 되지? 왜 거기에 자기의 시간을 써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돈을 버는 원천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내 돈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남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괜히 남을 사기꾼으로 원망할 일도 없는 거고 남한테 의지하고 사기당했다는 얘기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구글 같은데 관심 종목하고 뉴스, 뭐 이미지, 뭐 이런 것들 쭉 한번 계속 둘러보시고 페이스북도 찾아보시고 그런 차트 사이트가 또 있어요. 베트남에. 베트남 차트 사이트는 그 보시면은 여기 finance.bsstock.vn 이렇게 치시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그 베트남 주식에 해당하는 어컴이라든지 호치민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든지 하노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을 모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차트든 재무구조든 ROEA든 뭐 퍼든 PER이든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보시면서 사이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이트 보는 거는 그냥 단순한 수단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투자함에 있어서 선택하는 수단일 뿐이지 이게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누가 설명해 준다, 거기서 뭘 추천해 준다, 그건 역시도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의사결정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이 정도면 내 돈을 책임질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 주식을 파고들어서 적절한 타이밍에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베트남 펀드요. 그 투자 수익률 한번 보세요. 나중에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나 뭐 해지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1년치 투자 실적을 보세요. 과연 그게 몇 프로나 나왔나요? 몇 프로나 나왔죠? 저는
저는 그 사실 개별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몇 프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개별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펀드에서 뭐 15%, 뭐 많아야 한 20%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투자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어요. 물론 그만한 손해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손해는 단순한 돈의 로스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얻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때 이 결정을 했을 때 이게 잘못된 결정이었다. 혹은 이때 이렇게 결정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결정해서 잘못된 거였다. 나의 생각이 잘못됐었다. 내가 이 똑같은 자료로 나오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거든요.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자료를 봤을 때 이 자료가 뭐 호재다, 혹은 악재다, 혹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한 판단이 다 틀려요. 자신의 투자 경험과 그런 투자 배경 지식에 따라서 뉴스를 받아들이는 의미가 180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거기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뉴스를 봐서 이 뉴스가 나왔을 때 A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은 B라고 반응하더라. 내가 B로 반응했으면은 C라는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돈이 어떻게 됐을 텐데라는 생각을 이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한테 돈을 맡기는 행위보다는 그리고 어떤 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그 사람의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어, 자, 그 정보를 계속 이제 습득을 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해석했을 때 주가가 어땠었는지를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쌓아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자기 능력치를 투자에 대한 능력치를 올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개인 투자를 바탕으로 올리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저는 안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빈그룹하고 마산이 좀 좋지 않고 계속적으로 때 이전까지는 좀 빠지는 경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한, 제가 그 휴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베트남 주식시장 이 휴장을 23일부터 한다고 합니다. 한 23일부터 해서 29일까지 이렇게 휴장을 한다고 하니까요. 투자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때 이전까지는 계속 어떤 큰 폭의 변화 없이 이 정도로 가거나 아니면은 아주 그냥 전체 지수가 조금 빠지는 수준 그 정도로 될 것 같고 한 때 이후에 한번 이 시장의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때 이후에 이제 때 전후로 해서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빈그룹이 자신들의 그 실적 발표를 좀 미뤄달라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겠어요? 왜 실적 발표를 미뤄달라고 했겠어요? 뭔가 자료 수집이 안 되고 뭔가 수정을 해야 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트러블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뤄달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빈펄 에어를 철수하기로 했잖아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빈커머스 그 어떤 마상과의 그 빅딜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마 정리할 게 많고 뺄 거 빼야 될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4분기 2019년 4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4분기 실적이 안 좋고 여기에서 반등을 하느냐?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아닐 것 같고 현상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또 떨어질 수 있을 요인이 많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뭐 빈그룹은 빈그룹이라고 치고 그 나머지 기업들도
실적이 이제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 실적 시즌에 맞춰서 음, 아마 향방이 갈릴 것 같아요. 그 실적 4분기 실적에 따라서 때 이후에 어떤 큰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때 전후로 실적에 의해서.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어쨌든 때 이후로 되면은 뭐 왠지 좀 연도가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 들고 또 리프레시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누누이 제가 얘기하지만 한번 모래 속의 진주를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충분히 그럴 만한 주식들은 많습니다. 굳이 베트남 펀드나 뭐 이런 데서 추천하는 빈그룹이나 마산그룹을 하는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신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그 마산그룹 관련해서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제가 지난번에 마산 관련해서 얘기할 때 텅스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그 텅스텐에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뭐 해소가 됐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연장전이에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중국이 현재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달러가 씨가 마르고 있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그저 아마 그 텅스텐이라든지 이 희귀금속 관련해서 수출 제한을 공급 제한을 걸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산에 있는 텅스텐 산업도 밝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가격이 원소 가격이 오를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뭐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없어요. 그게 좀 불투명하고. 그래서 마산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도 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어쨌든 빈그룹하고 마산은 앞으로 당분간 좋지 않을 것 같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룹들이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결과물로서 보여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 순간이 저가구나 이 최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투자하시면은 그때가 좋은 타이밍일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번에도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제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